자, 지금 조국혁신당은 말이죠. 성비위 문제 때문에 네. 예, 휴화산 상태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알고 계신 내용 좀 다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뭐 아시는 대로. 네.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질 때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창당준비위원장은 그 세 분의 명망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강미숙 작가, 예. 저랑 같이 예전에 방송을 했던 부산대학교의 김호범 교수, 네. 그리고 은유근 교수라는 세 분이 조국 예. 혁신당의 3파 역할을 했어요. 예. 그분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예. 네, 사실상 지금 당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얼굴 마담 역할만 하셨구나. 아니요, 그 얼굴 마담 역할은 아니고요. 당시 예. 창당 제가 그 세 분 중에 두 분을 나름 아니까는 이제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대한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들은 지금 당내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떠나고 싶어하는 상태가 됐다. 아. 그 이유가 이제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예. 그 뭐 성비위도 아니죠, 성추행이죠. 성추행. 사실 비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좀 말장난 같아요. 그쪽에서 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는 가는데 예.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뭐 유권 해석을 법률적으로 이제 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2명인데 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추행 피해자는 2명. 그리고 그분을 돕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하고 네. 왕따를 당한 어떤 뭐 이제 그 2, 3차 피해자들은 또 다수가 있고. 예. 근데 직접적인 한두 명이 아니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제가 확인한 것만 5명입니다. 어야. 예. 근데 그 중에 직접적인 예. 성비위 피해자는 2명이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만한 분, 유명한 분. 네. 이제 그분은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김엄마도 그 운동권의 이제 옛날 X86에 네.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좀 냈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예. 약간 좀 꼰대리즘에 대해서. 네. 왜 그 양반들은 이렇게 뭐 그런 출신들은 술을 먹으면 꼭 뭐 민중가요를 부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예. 어깨동무를 하는데 그냥 어깨동무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뭔가 이제 이게 신체 접촉 부다. 신체 접촉, 예. 부적절한. 거기서 이제 안 끝나고 이제 노래방에 가자. 예. 노래방에 가서도 또 이제 계속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 해오니까는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피해자 말고 피해자 앞에 있는 다른 그 여성이 2분 있었는데 한 분은 직접적인 피해자고 예. 다른 한 분은 거기 당 관계자인데 예. 이제 그만 하시라고 이제 거기서 어. 이제 이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잘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그 하필 그 피해자인 분이 그분의 차로 다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물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네. 좀 그것도 희한해요. 예. 그냥 각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글쎄. 그분들은 내 차 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요. 그냥 뭐 당연히 그 차를 타고서 다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각자 타고 가면 빠른데 이거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갖고 그 차를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유명한 분들인데 언론 쪽 이제 뭐 네, 종사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남았을 때 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또 이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네. 술김이라고 이제 무슨 뭐 그렇게 이제 네. 했겠지만 성희롱 발언 정도가 아니라 접촉을 했습니다. 직접. 접촉을. 네. 어허. 근데 그거가 이제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제 이거를 그분은 좀 당직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그 직을 맡으신 분이라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약간 고민하셨던 단계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네. 다른 피해자는 굉장히 좀 어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당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원래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나 조국혁신당에 이제 여기 이제 중앙당에 당직을 맡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너 여기 뭐 서류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러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뭐 언제 가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을 이제 맡은 그 면접관이 이제 지금 당장 와. 근데 시간이 이미 5시가 넘었어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그러면
그러면 자기 사무실로 뭐 거기 조국혁신당에 그때 무슨 뭐 사무실도 있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술집으로 와. 무슨 면접을 술집으로 오라고 합니까? 술집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네. 그냥 사실상 뭐 이거를 그냥 다 뭐 그 성추행으로 봐야 될지 저는 거기서 더 갔으면 그 이상의 아. 이제 어떤 뭐 성폭행 시도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뭐 범죄로서는 가장 낮은 단계죠. 예. 성추행이야 사실은 그렇죠. 예, 뭐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형사 범죄 차원에서 보면은 그 성추행, 그다음에 네. 성폭행, 네. 그 상위 단계로 가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피해자, 그러니까 그 뭐 분의 경우는 거기서 정말 성추행의 단계와 저는 성폭행의 단계 중간쯤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중한 문제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도망을 갔죠. 아이고야. 도망갔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이제 당내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성추행 문제가 성비위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프로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당인데. 예. 그래서 그거를 당내에 이제 제보를 했어요, 바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 가해자한테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정적 처리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였던 거예요. 아니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가 예. 가해자한테 온 거예요. 그 보고서가 이거 이러이러한 어떤 아니, 문제가 그러면 생겼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 가해자가 받아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 걸 가해자가 받아봐서 예.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그건 뭐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지. 네. 공당에서 네. 그리고 또 그 당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미니스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노래방과 그 차에서 있었던 그 이제 피해자가 그때 나서 갖고 이제 그 지금 방금 두 번째 피해자를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끼리 또 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사실 두 번째 피해자는 너무 이제 직책이 낮고 어떻게 보면 이제 취준생인 입장이고 이제 의뢰 입장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사실은 을 좀 정도가 아니지. 네. 그 정도면은 네, 좀 그냥 뭐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런 일을 처음 당했을 그럼요. 예. 그것도 설마 조국혁신당 같은 당에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상상도 테고. 못했죠.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첫 번째 피해자였던 그분은 좀 나름의 이제 사회생활 근데 사실 그분도 좀 되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큰 뜻을 품고서 여기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연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당내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어떤 이제 2차 가해, 3차 가해들이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창당준비위원회에 이제 강미숙 작가님이나 이제 김호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예.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라고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그거 언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까? 일이 벌어진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네, 그 먼저 생긴 노래방 사건. 네.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거는 탄핵 정국 때였어요. 탄핵 전국. 네. 작년 연말쯤. 12월 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년이 훌쩍 넘었네. 그 사이에 조치가 단호하게 내려져야 이게 상식적인데. 물론 뭐 이제 그 첫 번째 때는 지금 이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아니요. 이제 그 76일 만에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은 이제 4월 달 네. 정도에 이제 제기가 돼서 네. 약 한 76일 정도의 이제 기간을 거쳐 갖고서 네. 이제 2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당내 징계는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명, 예. 한 명은 영구 제명. 근데 이제 영구 제명된 사람은 계속 다시 복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뭘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억울하다는 것에 대한 뭐 동의를 구하는 문서들에 이제 사인을 받고 다니고 있고 지금. 그 자체가 2차, 3차, 4차 가해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그 여기 뭐 이제 술집으로 이 작가 같은 데서 불러서 이제 성추행을 시도했던 그 이제 그 가해자의 경우는 1년이라 다시 얼마든지 이제 복당을 할 수 있는 복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누군가 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누가 비호를 합니까 지금? 그 얘기는 좀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냥 그 집히는 그분 맞아요. 네, 당내 패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뭐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네,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에 합류했고, 네, 뭐 꼭 그분들이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내 이너서클들이 있죠.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의롭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히 보셨고요. 그 지금 추측하시고 계신 게 어떻게 우리 사전에 이런 얘기도 안 나눴는데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 라인들, 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네. 그다음에 황현선 행정관, 그다음에 이광철 뭐 왕 행정관이라고 불렸죠. 네. 이거 왕 비서관이라고 불렸죠. 이제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또 한 명을 지금 굳이 제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직접적인 뭐 이제 가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뭐 네. 조금 더 이제 뭐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정 라인들이 지금 이 조국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사실상 덮으려고 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대표적으로 아까 그 창당 준비위원장이었던 뭐 강미숙 작가 같은 분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표현. 내가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실제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갈고라는 이제 그런 글을 남기셨고 원래 그 강미숙 작가님의 경우는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어요. 아, 강원도당 위원장. 예,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총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결국은 못 견디고 그걸 관뒀습니다. 지금 탈당은 일단은 이제 뭐 막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은 뭐 그분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 탈당을 하면 이제 뭐 그 남아 있는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좀 걱정돼서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강원도당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모셔서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겨놓고 이제는 이제 그 문제로 강원도당 위원장께서 이제 그 사퇴를 하시니 새로운 그 도당 위원장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 보면서 역시 여러분들, 비정하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우리 김두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청와대 민정 라인 멤버들 그들이 뭐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건 아니고 네. 뭐 민정 출신들이 많다 이 차원에서 네. 거명한 네. 사람들이지 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차원의 네.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70일 넘게 계속 76일 만에 사실은 그 이제 징계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은 이 정도면은 뭐 그래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네, 그 전혀 그게 아닌 상태이고요. 일단은 그 76일 동안에 별의 일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2차, 3차 가해들에 대한 지금 제가 차마 거명할 수 없는 분들이 이 2차 가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네. 그분들이 저는 그 뭐 이렇게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겠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그 인사 문제를 갖고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뭐 이제 뭐 오강수 민정수석이나 이제 뭐 정욱 민정수석 그다음에 뭐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관련된 인사 갖고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놨던 조국혁신당의 이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전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그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지금 이제 듣고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깝깝하네요. 네. 좋아요. 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작년 12월에 수감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당의 이런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돼서 출소가 됐고 정치활동 재개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곧 있을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당 대표. 그렇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우나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습니다. 모르지 않지. 네네네. 이미 뭐 충분히 보고가 들어갔을 네. 것이고. 네. 그거를 모르지 않지만 그냥 사실상 이제 묵인 방조에 가까웠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그런 당내 성비위 문제까지 직접 챙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조금 이제 넓은 마음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했던 원점으로 돌아오면 조국 대표가 자신의 이제 뭐 정치적 활동을 이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가 정치인으로서 혹은 조국 혁신당을 이제 리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의 첫 번째가, 저는 지금 이 당내 성비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냈던 분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렇게 이제 묵인한 사실도 조금 떨떠름해요. 그리고 아니 된장찌개 먹는 그림도 올리시는 아주 그러니까요. 네. 열렬한 SNS 이용자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심지어 조국 대표께서는 민정수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이대남 현상 중에 이제 무고죄 여부에 대한 논쟁도 되게 심해요. 페미와 안티페미 간의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논쟁 중에서 네. 아니 보통은 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어요라는 어떤 진술 중에 상당한 거짓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고를 그럼 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무고죄를 심지어 이제 그렇게 뭐 이 성비위 문제에 관련돼서 성범죄 관련돼서는 무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이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무시무시한 주장을 했던 거죠. 예. 물론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묵살은 됐지만, 근데 실제로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은 이 성비위 문제에 관련돼서는 확고하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거짓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는 무고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던 분이 당내 그런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모른다고 한 것은 그 이전과는 또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좀 궁금해지고. 만약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두고두고 조국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만 발목을 잡으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 상관이 없는데. 민주진영까지. 네, 민주진영, 민주당까지. 전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국 혁신당을 범여권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조국 사면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이 참으로 황당하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나 이제 이대남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제 김영민 목사님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분야지만, 그 이대남들을 그냥 흔히 말하는 공정과 위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정과 위선에 이제 페미니즘 문제도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억울하게 사실은 뭐 지금 검찰로 인해 그렇게 큰 고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게 그게 그 정도로 감옥에 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어떤 혜택을 누렸던 건 또 사실이 아니지 않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위선을 반대하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아니 본인 자신도 네. 그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분노와 네. 반발 여론도 끌어안겠다 이런 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예. 그거는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의 이제 워딩이고, 예. 저는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요건 약간 좀 다른 주제인데 요것도 또 되게 중요한 문제라 네. 언급을 하자면,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지금은 8월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남았어요. 예. 사실은 이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 한 6개월 전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지금 별로 그 정치적인 이슈가 없어요.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뭔가 뭐 어그로가 됐건 뭔가 자신들이 끊임없이 언론과 뭐 지지자들 커뮤니티 SNS에서 이렇게 막 나와야 돼요. 그들은 그 무엇으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조국 사면 외쳐갖고 이미 이제 사면이 됐는데 약 한 뭐 이제 5, 6개월 동안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서 지금의 뭐 이 관심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재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는 이제 입시 비리 뭐 관련된 뭐 그 부정적 여론도 나는 이제 안고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조국 혁신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미 조국 재심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이제 큰 대중들의 화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기소했던 것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것들이 다 부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재심으로 가겠다. 예, 그러니까 후자인 거죠. 이거를 이제 사법개혁 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왜냐면 사법개혁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비해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추석 전에 나오는 그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서도 백혜련 위원장이 내놓은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첫 삽을 뜨는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그 문제를 갖고서 봐라 얘네 사법개혁 제대로 안 한다 민주당은 이걸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 이제 그런 프레임을 잡고서 이거를 이제 조국 대표의 재심과 연관 지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시끌시끌하게 가면서 이걸 선거에까지 이제 안착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를 보니까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 네. 이 말을 했는데 반대 증거가 나오면 하겠다 이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 얘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조국 혁신당 그 관계자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저는 사실상의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은 네. 이미 이제 조국 재심 청구위원회 뭐 일종의 뭐 그런 조직 혁신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는 이제 조국 대선 행보를 위한 액션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국 대선 행보를 위한 액션이지만 네. 계속 이걸로 이제 시끌시끌하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뭐 논쟁이 돼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짜리 이제 지지율 정당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화두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국 뭐 재심위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뭐 어떤 시민단체 형식으로 모아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이제 우르르 많이 이제 가입을 하겠죠. 여기에 네. 어떤 뭐 저명한 분들을 최대한 뭐 이제 많이 이제 또 모아서 셀럽들이죠. 앞세워서. 네, 앞세워서 이제 조국 사면을 외쳤던 것처럼 조국 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뭐 무슨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뭐 대구 MBC였었나 뭐 동양대 뭐 어쩌고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 게 예. 이거 다 작업이죠. 이제 일단 시작이죠.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한.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네. 조용히 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는 거는 좀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은 공식적으로 안 나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그 당과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나설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거기도 이제 발기인 대회를 뭐 이제 시민 공익법인이 됐건 시민사회 단체가 됐던 하고 되면 나서겠지만 그 면면을 보면 확실한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나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표창장 문제만 해결되면은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완전히 일소되는 겁니까? 표창장은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저는 우리 대중들의 착각 현상이죠. 우리는 네. 이제 뭐 사실 뭐 이 얘기는 별로 제가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왜냐하면 억울하게 이제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존경하는 전우영 교수께서 네. 어디 뭐 매블쇼인가 나와서 조국의 지금 잘못은 일종의 뭐 흡연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데 흡연은 아니라고 봐요 전혀. 흡연은 뭐 사실 이제 뭐 전혀 이제 불법은 아니죠. 네. 최소한 무단횡단 내지는 노상방뇨.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 노상방뇨나 무단횡단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펙 품앗이 같은 게 사실상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죄가 안 됐던 건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봐서 어거지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해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것도 처음에 기소가 되면은 뭐 그냥 약식 기소 당하다가 계속 뭐 2번, 3번 하게 되면 벌금형 나오다가 뭐 4번, 5번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이제 그 일종의 뭐 집행유예 나오다가 계속 뭐 6번, 7번 나오게 되면 예. 실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방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왔고 거기에 또 다른 건들도 사실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지금 다 표창장 하나에 퉁쳐갖고서 일종의 대중들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착각 현상, 뭐 그건 어떤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네. 저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들여다보면 모든 저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그 뭐 내놓는 억지 기소와 억지 재판이라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있어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도 있거든요. 공정과 위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예, 그 위선적인 부분만 해도 법이 저촉되지 않더라도 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은 예전에 이회창 씨 아들의 병역 관련한 아이고.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발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은 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회창 대법관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분 말씀이 법 어긴 건 없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법 어긴 거 없겠지. 당신이야 법률 가고 그러니까요. 또 법 전문가인데 법 위반이 없게끔 했겠지. 그 위선의 문제를 이제 막 부각을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더욱 코너에 몰렸던 그런 일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제가 위선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그렇게 조국 사면을 외쳤던 분, 물론 뭐 김엄마도 조국 사면 찬성한다. 근데 이제 그냥 기승전 조국 사면으로 솔직히 뭐 김어준 씨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그 방송을 그렇게 100만 뷰가 넘는 방송, 뭐 동접자가 막 20만, 30만에 달하는 방송에서 매일마다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뭐 이제 스피커 분들, 셀럽들, 그다음에 뭐 거기에 수많은 온라인 뭐 근데 뭐 그러한 조국 사면을 주장했던 분들이 왜 조국 혁신당 내부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정의가 선별적 정의, 어떤 정의는 조국 사면은 정의고 그다음에 그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뭐 감춰져야 될 정의인 건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위선적이라고 느꼈고 또한 그 조국 사면을 외쳤던 분들 중에 저는 사실 조국 대표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윤미향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 뭐 30년간 영수증이 털렸고 전 그 재판도 직접 가서 본 사람이에요. 네. 막 심지어 이렇게 어디 정의원 막 그 활동 때문에 지방의 할머니들 보러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그 운전해서. 네네 일본군 성노예 네네네네. 피해자 할머니. 네. 예. 거기 갔을 때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거의 하지만 어디 시골 같은데 시골 주차장은 현금만 받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현금 뭐 그 주차비 이제 몇만 원 나간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영수증 없다는 것도 검찰이 그걸 그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건 뭐 진짜 아주 그냥 뭐 사람을 잡았네. 예, 사람을 잡았죠. 사람을 30년 동안 거를 다 털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케이스. 그녀가 사실은 뭐 조국 일가의 경우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이제 본인들도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조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제 일생이 부정당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민 씨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금 위로를 받고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본인이 원하는 사업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가로서도 더 이렇게 재능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갖고 셀럽 활동 당당히 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국 부부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응원도 해주고 네. 그 서초동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이제 윤미향 의원은 30년 동안의 활동이 지금 뭐 사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녀 회복이 안 사냥은 됐고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더 막 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 윤미향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네. 얘기도 못해. 원래 무슨 뭐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후원금 횡령한 거 없어요. 나 그냥 그 30년 동안 영수증 털어갖고서 그걸 횡령으로 모른 거지. 야 그런 식으로 털면은 네. 횡령범 아닌 사람이 없어요. 네. 사실. 그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임미양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성비위 피해자들 관련해서 나몰라라 해서 왜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좀 위선적인 느낌을 받는다. 예, 네. 알겠습니다.